그래서 얘는 FPER이라고 하는 거예요. 퓨처 PER.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쓰는 건 타겟 PER이라는 거예요. 타겟 PER이라는 건 이제 이 기업을 이거는 시장이 주는 PER이에요. 이거는 내가 얼마를 줄 거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난 저 기업을 20을 주고 이 기업이 시총이 2조인 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20을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1조고 이거 자체가 PER이 1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은 2조가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가총액 이걸 잘못 접속해서 이게 100%의 상승 여력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상승 여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시가총액의 나눗셈. 그게 어차피 이익이 둘 다 똑같으니까 PER로 환산돼서 그러니까 타겟 PER 나누기 현재 시장의 PER이 결국 내가 생각하는 마진율, 그러니까 상승률이란 상승 마진, 상승 여력 이해되죠? 보통 내년 이익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FPR을 보통 시장에서는 PER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시점에 따라서 애매해요. 막 이게 지금 12월이냐 1월이냐 막 약간 이럴 때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인데 올해 이익이 얼마를 볼지 이제 작년 그러니까 그것 등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얘기하신 게 맞고.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렇게 쓰고 이게 지금 6월이라서 2분기가 500억이 나왔어요. 2분기까지. 그러면 PER이 10인 건 올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 이어가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거의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이때가 1000억이 났는데 이게 2015년이고 지금 2016년에 500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지금 1조짜리 기업이 PER이랑 FPER의 시점이 뭐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PER을 약간 여기처럼 그러니까 20인 게 PER인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보통 10으로 잡지 않냐고 얘기를 한 거. 무슨 맞죠? 네, 그러니까 요 시점은 근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는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옮길지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다가 언제부터 내년의 이익으로 평가를 하는 시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앱솔루트한 값은 아니라서. 형님은 언제 하세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이익이 나오면 여전히 그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도 그 실적으로 잡아요. 그때. 그 타겟 PER 할 때 내가 시총을 얼마로 생각하냐 이거는 결국에는 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뭐 이거 여기까지 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익이 얼마나 될까?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따로 알아서 지금 이제 20은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타겟 PER을 우리가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 10이 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건 100%가 돼야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PER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고,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참 안 해요. 피터 린치는 요거를 더블 플레이라고 하고 피터 린치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 둘 다 이익도 늘면서 PER도 증가하면 그러니까 양쪽에서 먹어서 대박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어차피 시가총액이 곱셈으로 되니까 이익도 늘고 PER도 늘면 짱이지 정말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제 이론대로 하면 여러분이 타겟 PER만 제대로 설정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모두가 하는 건데 저도 타겟 PER을 대충 잡는 거를 얘기를 할 거지만 타겟 PER을 잡는 정답은 없어요. 나와 있는 건. 네, 그게 나오면 다 끝난 겁니다. 그냥 지금 집에 가시면 돼요.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래서 저게 어떻게 잡는지 궁금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노력을 해서 저 타겟 PER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잠깐 아씨 왜 이래 어이구 아니 이거 힘들었네 아씨 이게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성장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장 투자라는 건 이런 고성장 기업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 가치 투자는 그러니까 PER이 싼 걸 사겠다는 거예요. PER이 싼 걸 사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그러니까 이익이 1,000억이 나는데 5천억인 회사가 있고 1조짜리 회사가 있으면 5천억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냥 퀀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저퍼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 연구는 누가 했냐면 제가 싫어하는 파마라는 애가 있어요. 파마라는 애가 CAPM이라는 걸 만든, 나중에 얘기할 만한 애인데, 걔가 연구를 해서 주식 분석해도 아무 소용없고 그냥 인덱스나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래서 네가 아무리 분석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어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구를 해서 근데 저퍼 사면 이 시장을 이기더라, 저퍼가 낫더라라고 얘기를 한 애거든요. 근데 모두 다 이제 정정기사는 읽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은 다 앞선 논문을 신격화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잘못된 논문으로 노벨상을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자들을 얼마나 무시해도 되는지 알겠죠?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저퍼를 저평가라고 잘못 얘기해요. 저퍼는 저퍼입니다. 저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저평가라고 얘기할 거는 아까 상승 여력이라고 하는 거가 높은 게 저평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PER이라는 게 성장성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년에 이익이 감소하래가 PER이 싼 건 PER이 싼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년에 PER이 높아질 거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낮아서 높아진다고요. 저퍼인 애들은 생각보다는 저퍼인 이유가 있는 애들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고성장한다 고퍼를 주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계속 고성장을 못 하거든요. 약간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작년보다 올해 40%가 늘었어요. 그럼 내년에도 40%가 되고 내후년에도 40%가 늘 거라고 착각하고 착각하고 사랑에 빠지고 막 약간 속고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 수익률이 20%대예요. 막 요새 10%대라고도 하고, 이게 누적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40%로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버핏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 호라이즌이 막 이 버핏은 막 40년 이렇게 돼서 물론 길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장기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으면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면 PER을 높이 줘도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면 안 돼요. 이 가치주랑 성장주 투자가 맨날 싸우는데 저는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인 걸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별을 여기다가 찍어 놓은 건 결국 요 라인에 맞춰서 사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찍어 놓은 건 여전히 그래도 저퍼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이 1000억 있잖아요. 이익이 1000억이 날 때 시총이 2조짜리도 있고 1조짜리도 있고 0.5조짜리가 있으면 그래도 0.5조가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야 1000억 버는데 너 5천억만 내면 된다니까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얘는 2000억이 될 거고 얘는 500억이 될 거야 해서 얘가 생각보다 2000억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는 500억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요게 제일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너무 옵티미스틱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거고요. 이거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타겟 PER이 얼마나 적합하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일단 제가 정답이 없고요. 근데 피터 린치가 쓰는 거는 PEG라는 게 있어요. PEG라는 게 있고 저는 이거를 PEG라는 거는 저기 적혀 있는 거에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 나누기 PER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년 30% 성장하는데 PER이 30이면 1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PER 대비 아까 얘기했던 왜냐하면 제가 PER이 성장성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성장성을 나눴을 때 큰 값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피터 린치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 PEG가 그러니까 1분의 PEG가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1.5가 1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0.66이 1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써서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GYP라고 얘기를 할 건데 GY는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인 거고요. 애니얼리 그로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P는 PER을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GYP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타겟 PER의 기초 작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치를 1로 놓을 수도 있고 이 수치를 1.5로 놓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자의적인데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막 그런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막 2000%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 얘기는 작년에 적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가 이 숫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냐가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면 3년 평균 앞으로 있을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전히 요걸 기준으로 타겟 PER을 설정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데 요걸 하려면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빨간색 박스가 예측이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TPER이 그럼 1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니 TPR이 1인 게 아니라 예측하는. 얘는 GYP가 1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장성이 30%인 기업을 PER이 30이라고 놓는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거의 타겟,
그러니까 봐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500억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100%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저걸로 놓으면 얘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PER이 100인 게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건데 요 수치가 자의적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더 높은 수치를 쓰면 쓸수록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걸 2를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업은 없는데 그러니까 2를 써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40%로 매번 성장을 그러니까 20%로 성장을 하는 기업을 10을 주겠다는 거죠. PER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러면 엄청 사실 땡큐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PER 10이라는 게 올해 이익이 100억이고 그러니까 이걸 1000억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얘기가 됐죠. 내년에는 120이 되고 이게 144가 되고 이게 뭐 168인가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땡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PER은 그러면 현재 PER을 쓰는 거고 이익 성장률은 제가 생각하는 아니요, 둘 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PER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타겟 PER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거를 추출하기 위해 하는 거고 요 수치를 보수적으로 1이든 1.5든 2든 써서 보통 추론을 한다는 건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작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돼요? 나요? 예. 안 돼요? 수업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 지워주세요. 네. 다시 봅시다.